안녕하세요. 50세 유미 성장일기입니다. 오늘은 와칭 신이 부린 요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3장 깊이 바라보려면 마음속 수다를 잠재워라. 점심 식사 후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이다. 그런데 저 앞에 한 직장 동료가 걸어오는 게 보인다. 꽤 친하게 지내는 입사 동기다. 당신은 가벼운 미소를 건넨다. 날 못 봤나? 당신은 이번엔 크게 손을 흔들어 본다. 하지만 그 친구는 이번에도 무반응이다. 왜 못 본 척하는 거지? 당신은 당황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가 당신을 못 봤을 리는 없다. 자식, 승진했다고 날 무시하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가 저번에 마주쳤을 때 시큰둥했던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다는 의심이 든다. 좀 더 깊이 생각해보니 그는 아예 처음 만났을 때부터 믿을 만한 친구가 아니었다는 생각도 퍼뜩 떠오른다. 얼굴도 못생긴 주제에. 당신은 전엔 그가 못생겼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한 결과 그는 원래 정말 못생긴 게 틀림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윗사람들에게만 굽실거리는 간신배 같은 녀석. 그가 간신배 같다는 것도 역시 오늘 새삼 깨닫게 된 생각이다. 씩씩거리던 당신은 문득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근데 난 왜 이 모양이지? 난 왜 승진도 못하고 인정도 못 받는 거지? 당신은 갑자기 초라해진다. 그리고 회사와 관련된 모든 게 다 싫어진다. 승진 인사를 그처럼 개판으로 하다니. 회사 사람들은 죄다 정의감이라곤 티끌만큼도 없는 파렴치한 인간들 같고 출세를 위해서는 간이고 쓸개고 서슴없이 몽땅 빼어줄 듯 행세하는 간신배들 같다. 차라리 직장을 때려치운다? 때려치운다면 뭘 할 수 있을까? 당신의 머릿속에는 온종일 온갖 목소리들이 속삭여댄다. 잠자리에 누워도 그 목소리들은 끊이지 않고 당신을 괴롭힌다. 가만히 생각해보자. 당신 친구가 당신을 일부러 무시했다는 증거가 있는가? 그가 혹시 평소 끼고 다니던 콘택트 렌즈를 깜빡 잊고 출근했던 것은 아닐까? 하지만 당신 머릿속에서는 끝없는 수다가 이어진다. 날 못 봤나? 하는 단 하나의 생각이 갈수록 많은 가지를 치며 뭉게뭉게 피어오른다. 친구를 전면 부정하는 생각으로 부풀어 올랐다가 곧 그 생각은 사라지고 대신 당신 자신을 불신하게 하는 생각이 피어오른다. 잠시 후 이번에 그 생각이 사라지고 직장을 때려치울까 하는 생각이 몽실몽실 피어오른다. 이렇게 수다가 많아질수록 당신의 머릿속은 그만큼 혼란해진다. 당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피어오르는 수다이다. 잠들고 싶어도 멈추지 않는다. 이렇게 피어오르는 생각들을 킨슬로우 박사는 위와 같은 그림으로 설명한다. 우리 의식의 표면은 이처럼 늘 생각으로 뒤덮여 있다. 가만히 생각해보라. 이제까지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생각이 멈춘 적 있는가? 아마 없을 것이다. 한 가지 생각이 사라지면 곧바로 다른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심지어 꿈속에서도 끊임없이 생각한다. 이처럼 생각의 바다에 빠져 살다 보니 우리는 생각은 곧 나라고 착각한다. 그래서 누가 나 대신 생각을 비난하면 너 왜 날 공격하는 거야? 하고 눈을 치켜뜬다. 자신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내걸기도 한다. 하지만 생각은 정말 나인가? 위 그림을 다시 보라. 당신은 무의에서 티끌만하게 싹이 튼다. 점점 뭉게뭉게 버섯 구름처럼 피어올라 의식의 표면을 완전히 덮어버린다.
주로 언어로 하는 얕은 생각이다. 심리학자 워런에 따르면 보통 사람들은 1분의 평균 1300단어로 혼자서 수다를 떤다고 한다. 이런 생각은 피상적이며 선명한 이미지를 남기지 못한다. 반면 생각이 깊어질수록 마음속의 잔 목소리들은 잦아들고 마음은 맑아진다. 그러면서 선명한 이미지가 형성된다. 예를 들어 당신이 너무나 재미난 소설을 읽는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의 눈은 깨알 같은 글자들을 훑고 있지만 머릿속은 글자들이 묘사해내는 생생한 이미지들로 가득 채워진다. 이미지는 한계가 없다. 상상한 대로 퍼져나간다. 그 이미지들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다. 반면 당신이 시험 공부를 위해 지루한 교과서를 달달 외우고 있다면 생생한 이미지들이 선명하게 그려지기는커녕 온갖 깨알 같은 글자들만 두뇌 속에서 맴돌 따름이다. 그 글자들은 시험만 끝나면 기억에서 금방 사라진다. 이처럼 생각이 깊고 선명해야 형성되는 이미지도 선명하다. 거꾸로 이미지가 선명해지면 생각도 선명해진다. 세계적인 천재들이 한결같이 난 말이 아니라 그림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심지어 물리학자인 파인만조차도 난 복잡한 문제를 풀 때 큰 그림부터 그린다. 수학적 계산은 나중에 한다. 라고 말했다. 만물을 구성하는 미립자들도 의식의 표면에서 겉도는 얕은 생각이 아니라 의식 저 밑바닥에 그려지는 깊고 선명한 이미지를 읽고 변화한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수록 선명한 이미지를 그려서 바라볼수록 그만큼 깊은 변화가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 반면 얕은 생각은 티끌밖에 움직이지 못한다. 그럼 이렇게 우리 머릿속을 점령한 얕은 생각들은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 방법은 뜻밖에도 너무나 간단하다.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생각 덩어리들을 상상 속의 스크린이나 백지에 투사시켜 가만히 바라보는 것이다. 바라보면 바라보는 의도를 읽어내고 저절로 물러간다. 하지만 곧 또 다른 생각이 피어오른다. 그럼 또 바라보라. 또 사라진다. 이렇게 몇 번 되풀이하다가 이번엔 이런 질문을 속으로 되뇌어보라. 다음 생각은 어디서 나올까? 고요한 마음으로 다음 생각이 피어오르는 걸 기다려보라. 1초, 2초, 3초. 이렇게 몇 초가 흘러가도 아무 생각도 피어오르지 않는다. 텅 빈 공간만 보일 뿐이다. 신기한 일 아닌가? 억누르려 들면 기승을 부리며 더욱 피어오르던 생각이 어서 나오길 기다리며 지켜보면 청개구리처럼 오히려 냉큼 나오지 않는다. 이게 생각의 속성이다. 어린아이도 울지 말라며 억누르려 들면 되려 더욱 발악을 해대지 않는가. 생각 덩어리도 지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라. 잡념이 걷잡을 수 없이 솟아올라 골치 아플 땐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 따뜻한 눈으로 가만히 바라보라. 그럼 저절로 사라진다. 만일 이 방법이 잘 안 된다면 더 손쉬운 방법이 있다.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생각 덩어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 지금 피어오르는 생각의 뿌리는 어디지? 생각 덩어리의 뿌리를 찾아 점점 아래로 내려가며 바라보는 것이다. 그럼 결국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무에 이르게 된다. 그러고 나서 다음 생각이 피어오르는 걸 기다리면 텅 빈 공간은 더욱 길게 지속된다. 그런데 그 텅 빈 공간은 대체 뭐지? 이런 호기심이 들 것이다. 아무 생각도 없는 텅 빈 공간. 그건 바로 나다. 원래의 나는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텅 비어 있다. 원래부터 수다쟁이가 아니다. 생각은 곧 나라는 생각도 착각이다. 생각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피어오른다.
사실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몽땅 무에서 생긴다. 그래서 세계적인 물리학자인 봄은 눈에 보이는 것이든 안 보이는 것이든 모든 것은 무에서 창조된다 라고 말했다. 고요한 마음으로 바라보라. 둘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던 시절 우유를 잘 마시지 않았다. 체질적으로 유지방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면서 종종 계란 반숙을 준비해주곤 했다. 냄비에 물과 계란을 넣고 5분쯤 지나서 보글보글 소리가 나면 흰자는 거의 다 익고 노른자는 살짝 익는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다. 보글보글 소리가 나기를 기다리며 계속 지켜보면 더디 끓는다는 것이다. 거꾸로 냄비를 지켜보지 않고 신문을 보고 있으면 어느새 보글보글 소리가 난다. 그건 심리적인 느낌이겠지. 설마 지켜본다고 계란이 더디 익을까? 아마 당신은 이렇게 일축할 것이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느낌으로 말하지 않고 정밀한 실험 증거로 말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냄비가 빨리 끓기를 조바심 치며 지켜보고 있으면 실제로 더디 끓는다. 하버드 대학 출신 물리학자인 이타노 박사는 전자파를 발사하여 베릴륨 원자 5,000개를 가열해 보았다. 이 상황을 쉽게 설명하면 원자들은 냄비 속의 계란이고 전자파는 냄비에 가열되는 열과 같다. 가열 시간은 250ms, 즉 4분의 1초였다. 250ms 중 한 번도 바라보지 않음. 원자들이 100% 익었다. 계란이 완전히 익었다. 2. 250ms 중 62.5ms, 125ms, 187.5ms, 250ms 등 일정한 간격으로 모두 4번 바라보았다. 원자들의 3분의 1만 익었다. 계란이 3분의 1만 익었다. 3. 250ms 중 일정한 간격으로 16번, 32번, 64번 바라보았다. 바라보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익는 정도도 줄어들었다. 64번 바라보았더니 원자들이 전혀 익지 않고 원래의 냉동 상태에 머물렀다. 지켜보면 냄비는 끓지 않는다는 서양 속담이 양자물리학적으로 생생하게 입증된 것이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냄비를 가스레인지에 올려놓자마자 바라보면 아직 끓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끓고 있지 않은 냄비를 자꾸만 바라보는 심리 상태는 뻔하다. 마음 한구석에 이 물은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끓는 거지? 하고 조바심 치는 생각이 섞여 있다. 이 생각은 보글보글 끓고 있는 냄비가 아니라 끓지 않는 냄비의 이미지를 그려낸다. 따라서 냄비 속의 물은 자연히 끓지 않는 냄비의 이미지를 읽고 현실로 나타낸다. 조바심 치는 얕은 생각보다 이미지가 훨씬 더 강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끓는 속도가 더뎌질 수밖에. 그럼 냄비가 빨리 끓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머릿속에서 조바심 치는 잔 목소리부터 완전히 잠재워야 한다.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끓는 거지? 빨리 안 끓으면 지각할 텐데. 이런 조급한 목소리들을 꺼버리고 고요한 마음으로 끓는 냄비의 이미지를 떠올려야 한다. 시간이 되면 끓겠지. 이렇게 의도만을 던져놓은 채 고요히 바라보는 행위가 원하는 현실을 창조해낸다. 선명한 이미지만 그릴 수 있다면 얼음 위에 올려놓아도 냄비는 끓는다는 것이 이타노 박사의 설명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이런 상상을 해보자. 영하 수십 도를 오르내리는 혹한 날씨에 당신은 얇은 옷만 걸친 채 바깥에서 달달 떨며 앉아있다. 그때 누군가 나타나 양동이에 가득 담긴 얼음물을 당신 몸에 확 끼얹는다. 당신은 이렇게 소리 지를 것이다. 으악! 나 얼어 죽어!
설사 얼어 죽진 않더라도 최소한 당신은 기절하고 말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혹한 날씨에 얼음물을 끼얹으면 죽는다는 이미지가 자동적으로 그려지기 때문이다. 난 얼어 죽기 싫어! 이렇게 아무리 죽기 싫다는 생각을 하며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다. 말로 하는 생각은 이미지를 당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티벳 승려들은 이런 이치를 훤히 꿰고 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다. 하버드 의대 벤슨 교수가 똑같은 상황에서 그들의 몸에 얼음물을 끼얹은 담요를 덮어뒀더니 금세 증발돼 버렸다. 이것이 널리 알려진 툰모, 티베트 승려들에게 전해지는 수행법, 현상이다. 그들은 어떤 욕망이나 투지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일까? 아니다. 욕망이나 투지가 개입된다면 그들 역시 얼어 죽게 된다. 그들은 먼저 머릿속의 모든 속삭임을 완전히 잠재운다. 그리고는 명상을 통해 점점 뜨겁게 달아오르는 몸을 선명하게 그린다. 그럼 그 이미지대로 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얼음물도 순식간에 증발시켜버린다. 공부나 일도 마찬가지다. 마음이 집중되지 않고 머릿속에서 온갖 잡념이 피어오르는데 억지로 투지를 불태우는 것은 지극히 비생산적이다. 말로 하는 생각으로, 즉 투지로 말로 하는 생각, 잡념을 물리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럴 땐 조용히 잡념이 피어오르는 걸 바라보아야 한다. 바라보면 저절로 사라진다. 부정적 감정의 자연 수명은 90초. 정신의학자인 카버드 진 박사는 부정적인 감정이 소용돌이칠 때 조용히 주시하노라면 우리 두뇌가 만들어내는 그 소용돌이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인간이 부정적인 감정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가요? 때로는 분노에 파묻혀 치를 떨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기도 하는 것도 다 우리 스스로 창조해내는 겁니다.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은 내 생존을 위해 생겨나는 것인 만큼 그 존재를 인정하고 따뜻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두뇌야 고마워. 내 생존을 위해 이런 소용돌이 감정을 만들어내다니. 어차피 몇 분 만에 사라지겠지? 나에게 오늘은 어떤 깨달음을 주려고 이런 감정을 선사하는 거니?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건네고 나면 어느새 평화가 찾아온다. 하버드 대학의 테일러 박사 역시 조용히 주시하는 것만으로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90초 이내에 식어버린다고 말한다. 부정적 감정이나 생각의 자연적 수명은 90초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순간 스트레스 호르몬이 온몸의 혈관을 타고 퍼져나가는데 90초가 지나면 저절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화는 뿌리 없는 나무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길과 같다고 한다.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꺼지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분노가 90초 이상 지속되는 건 우리 스스로 화에 기름을 붓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운전자가 내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해보자.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정말 이해 못할 놈이네. 이렇게 스스로 기름을 부으면 화는 90초가 넘어도 계속된다. 테일러 박사는 어느 날 음악에 도취해 과속으로 차를 몰고 가다가 딱지를 떼이게 됐다. 몹시 기분이 상했다. 음악에 빠져 잠시 과속을 했기로써니 벌금을 100달러나 물리다니 정말 못된 경찰관이야. 이렇게 생각하니 화가 더욱 불길처럼 치솟아 몹시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곧 자신이 화에 파묻혀 있음을 깨닫고는 머릿속의 어린아이를 남처럼 조용히 바라보며 달랬다. 나를 생각해줘서 고맙구나. 그런데 90초가 지났거든? 위험한 상황은 아니란다. 그런데도 여전히 화를 낼 필요가 있겠니? 조용히 물러가렴.
이렇게 달래자 화는 곧 가라앉는다. 챕터 3. 나이상의 나 바라보기. 관찰자는 누구인가? 만일 당신이 이 책을 차근차근 읽어왔다면 머릿속 한켠에 몇 가지 의문들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나를 남처럼 바라볼 수 있는 관찰자는 대체 누구야? 넓게 바라볼수록 왜 지능도 점점 높아질까? 지능이 우주에서 무한하게 흘러나온다면 우주에 있는 완벽한 지능의 소유자는 대체 누구인가? 짐작대로다. 관찰자는 바로 영혼이다. 하지만 당신은 영혼의 정체를 알고 있는가? 학기가 끝나갈 때쯤 학생들에게 영혼은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하고 물었더니 당연히 제 머릿속에 들어있겠죠. 라는 식의 대답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다. 영적 깨달음을 얻은 극소수를 빼놓고는 모두가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간다. 지난 수천 년간 그랬다. 하지만 최근 불과 수십 년 사이에 눈부시게 발전한 양자 물리학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마침내 이런 착각에서 서서히 깨어나고 있다. 영혼은 두뇌 밖에 있다. 관찰자가 나를 남처럼 바라볼 수 있는 것도, 넓게 바라볼수록 지능이 높아지는 것도, 지능이 우주에서 흘러나오는 것도 모두 완벽한 지능을 가진 영혼이 두뇌 밖의 우주에 퍼져 있기 때문이다. 갈수록 황당한 소리를 늘어놓는군. 육신 속에 갇혀 살아온 당신은 이렇게 반응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영혼은 두뇌 밖의 우주에 퍼져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순간 당신은 비좁은 육신의 한계에서 벗어나 더욱 폭넓은 변화를 겪게 된다. 그 한계로부터 탈출을 시도해보자. 비좁은 나로부터의 탈출. 한 청년이 깊은 계곡에서 등반을 하다가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 계곡 수십 미터 아래로 내려가고 있을 때 바위 덩어리가 굴러내려와 오른손에 떨어진 것이다. 피범벅이 된 손을 빼내려 몇 차례 시도해 보았지만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바위에 짓눌린 손을 빼낼 재간이 없었다. 외질대로 외진 계곡 아래에 어떤 도움의 손길이 닿을 리도 만무했다. 꼼짝없이 이렇게 죽게 됐구나. 거센 죽음의 공포가 밀려왔다. 먹을 거라곤 작은 빵 조각 2개와 1리터의 물이 다였다. 그것도 닷새가 지나자 완전히 바닥나 버렸다. 닷새 동안 그는 손을 빼내기 위해 사투를 벌였다. 작은 휴대용 칼이 다 닳도록 바위 밑을 쪼아보기도 하고 죽을 힘을 다해 바위를 밀어보기도 했다. 손을 빼내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죽게 될 판이었다. 바위는 꿈쩍도 안 해. 이게 내 운명이야. 그는 점점 죽어가고 있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는 계곡 모래벽에 무뎌진 칼로 자신의 생년월일과 죽는 날짜를 새겨 넣었다. 그러고는 가족에게 남길 유언을 비디오 카메라에 담았다. 그런데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하자 뜻밖의 변화가 일어났다. 처음엔 죽음의 공포에 떨었는데 모든 걸 체념하니 이상하게도 평화가 찾아왔어요.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으니 육신에 대한 모든 집착이 떨어져 나갔다. 자신을 텅 비우자 그제야 자신의 모습이 마치 남을 바라보듯 조용히 시야에 들어왔다. 자신을 바라보는 또 다른 자신은 누구인가? 제 육신을 바라보는 또 다른 나, 그게 바로 제 영혼이었어요. 한쪽 팔이 사라진다고 해서 영혼이 줄어드는가? 영혼, 즉 진정한 나는 육신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었다. 팔은 나라고 바라보니 팔이 바위에 깔려 꼼짝 못하자 나도 꼼짝 못했다. 그러나 이제 팔은
영혼을 담는 그릇의 한 작은 파편에 불과했다. 푸른 하늘, 푸른 숲,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자유로이 살아갈 기쁨에 비하면 팔 하나쯤 없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결혼도 하고 아들을 낳아 행복하게 사는 제 미래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3살짜리 아들을 한 팔로 껴안은 장면도 현실처럼 눈앞에 펼쳐졌죠. 나는 팔 이상의 존재라고 자신을 바라보자 팔을 잘라낼 용기가 샘솟아 올랐다. 그는 일단 등반 로프로 바위에 짓눌린 팔을 단단히 묶어 지혈시켰다. 그리고는 무뎌질 대로 무뎌진 지혈된 부위의 아래 손목을 자르기 시작했다. 이미 시퍼렇게 변한 터라 그리 아프진 않았다. 손목을 잘라내는데 1시간 정도 걸렸다. 저는 제 손목을 잘라내는 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모든 기쁨과 행복의 순간들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들었고 손목만 잘라내면 그 모든 걸 누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통증을 느낄 겨를도 없었어요. 그는 바위를 벗어나 몇 시간 동안 걸어가다가 구조 헬리콥터가 날아오는 걸 보았다. 미국에 사는 롤스턴의 실화이다. 얼마 전 나는 아침에 출근해 해외 뉴스를 모니터하다가 그가 MBC TV와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았다. 앵커가 그에게 물었다. 만일 할 수 있다면 그때 상황을 되돌리고 싶지는 않은가요? 그런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 상황이라면 나는 똑같이 할 겁니다. 손을 잃는 것까지도요? 물론이죠. 그건 진심이었다. 그 사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육신 속에 든 게 바로 나라는 착각 속에서 일생을 살아갔을 터였다. 하지만 사고를 계기로 나는 육신 이상의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결과 인생이 놀랍도록 행복해졌고 사고의 폭도 경이롭도록 넓어졌다. 몸 밖의 나는 누구인가? 팔다리가 진정한 나가 아니라면 그럼 진정한 나는 두뇌 속에 들어있을까? 뇌세포를 최대한 확대해보자. 초고성능 전자현미경은 상을 수백만 배까지 확대할 수 있다. 뇌세포의 섬유질을 확대해 살펴보면 분자가 보인다. 분자를 확대해보면 허공뿐이다.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도 그렇다. 원자의 지름이 10m가 되도록 원자를 1만 배 크기로 확대해보면 폭 1mm에 불과한 핵이 한가운데에 보인다. 원자를 미식 축구장만하게 더 부풀려 놓으면 나머지는 온통 비어있고 0.01%도 안 되는 쌀알만한 핵이 보인다. 그나마 핵도 더 확대해보면 텅 빈 공간이 나온다. 핵을 둘러싼 원자궤도에서 돌고 있는 전자들도 확대할 수 없을 때까지 확대해보면 역시 빈 공간이다. 전자고 원자고 모두가 파동일 뿐이다. 모든 세포가 마찬가지다. 쪼개보면 빈 공간이다. 두뇌고 몸뚱이고 텅텅 비어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일찌감치 우리는 시각적 착각 속에서 살고 있다고 했다. 스탠퍼드 대학의 양자물리학자인 틸러 박사는 인간의 99.9999%는 빈 공간이라고 말한다. 말 그대로 색즉 시공이다. 양자물리학자인 울프 박사도 영혼의 0.0001%만 육신 속에 들어있고 나머지 99.9999%는 육신 밖의 우주에 퍼져 있다고 말한다. 쉽게 말해 우주가 곧 영혼이며 육신 속에는 육신의 부피에 해당하는 만큼의 영혼만 들어있다는 뜻이다. 믿기지 않는가? 잠시 눈을 감고 책을 덮어둔 채 당신의 지금 모습을 100m 상공에서 가만히 내려다보라.
다음으로 시야를 더욱 넓게 1000m 상공에서 내려다보라. 당신의 모습은 티끌만하게 멀어지고 당신이 들어있는 건물도 성냥갑만하게 작아진다. 이제 10,000m 상공에서 내려다보라. 당신이 머물고 있는 도시가 훤히 내려다 보인다. 시야를 점점 더 비약적으로 넓혀 한반도, 아시아, 지구가 차례로 멀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라. 이제 지구가 아득하게 멀어져 가면 무한한 별들이 반짝이는 은하수를 그려보라. 시야를 더욱 넓혀 은하수가 사라져가고 다른 무수한 은하수들이 명멸하며 멀어져가는 우주를 그려보라. 그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큰 투명 풍선에 담겨 점점 멀어져 간다고 상상해보라. 투명 풍선은 멀어져 가면서 차츰차츰 축구공만하게, 야구공만하게, 콩알만하게 작아진다. 마침내 먼지만하게 작아져 깜빡깜빡 명멸한다. 그걸 바라보는 건 누구인가? 바로 당신이다. 이처럼 당신은 우주보다 더 큰 것도 바라볼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육신 속에 들어있는 당신인가? 육신 속의 당신은 육안이 볼 수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한다. 하지만 우주에 퍼져 있는 당신, 즉 당신의 영혼은 모든 걸 다 볼 수 있다. 당신의 육신을 10,000m 상공에서도 우주 저 끝에서도 훤히 내려다볼 수 있다. 상상을 깊이 하면 할수록 이미지는 더욱 선명해진다. 이런 명상을 깊이 하면 할수록 당신은 영혼의 존재를 그만큼 깊이 깨닫게 된다. 눈을 감고 상상 속에서 보는 우주가 무슨 진짜 우주야? 당신은 이렇게 반문할 것이다. 하지만 무한한 상상력도 우주에 퍼진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영혼이 그리는 이미지가 점점 선명해지면 당신은 실제로 볼 수 있다. 그걸 보지 못하는 건 뿌리 깊은 의심과 잡념 때문이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한다. 인간은 우주라 불리는 전체의 티끌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자신을 우주와 분리된 개체로 보며 살아가지만 그건 시각적 착각일 뿐이죠. 이런 착각이 인간을 고통의 감옥에 빠뜨립니다. 이 비좁은 감옥에서 벗어나 모든 생명체를 연민의 감정으로 껴안고 살아야 합니다. 물론 그런 완전한 경지에 이를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비좁은 감옥에서 벗어나려는 노력 자체만으로도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양자물리학자의 말대로 나는 텅 비어 있다. 그런데 텅 빈 나를 바라보는 또 다른 나는 또 누구인가? 몸속의 나가 나를 바라볼 수 있는가? 그건 몸 밖의 나이다. 몸 밖에 있는 나도 텅 비어 있다. 어떤 방법으로 보든 진정한 나는 텅 비어 있다. 만일 당신이 많은 연습을 통해 텅 비어 있는 상태를 마음대로 장시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때 당신에겐 신기한 능력이 생긴다. 별의별 오묘한 일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왜 그러냐고? 그건 텅 빈 공간, 즉 영점 공간에는 당신이 원하는 정보가 다 들어있기 때문이다. 거기서 원하는 바를 그리면 곧바로 현실로 나타난다. 우주의 원리를 깨닫고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이해하게 된다. 단지 자신을 제대로 보는 것만으로도 그런 신비한 능력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다. 인생을 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아무 기적도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모든 게 기적인 것처럼 사는 것이다. 영혼의 눈을 뜨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나를 남의 눈으로 깊이 바라보는 것이다. 육신의 눈은 나를 남으로 바라보지 못한다. 하지만
텅 빈 무한한 공간, 우주에 퍼진 영혼은 나를 남처럼 바라볼 수 있다. 나를 남처럼 바라보는 순간 영혼은 저절로 눈뜨기 시작한다. 영혼을 거대한 우주 거울로 삼아 나를 남처럼 비춰가며 살면 영혼이 지닌 양심, 사랑, 평화, 연민, 지능, 에너지가 저절로 흘러나온다. 이처럼 우주가 늘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맑은 영혼을 지키는 길이자 최고의 인생을 사는 길이다. 이상으로 50세 유미의 성장일기의 이유미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